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K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9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 환경 설정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나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 저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환경을 선택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신 버전인 CC 버전의 경우와 옛날 버전인 CS의 경우 똑같은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요. 옛날 버전인 CS 버전의 경우 에센셜 그대로 두시고요. 최신 버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최신 버전에서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도구들이 숨어 있어서 필요할 때 일일이 꺼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에센셜 클래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패널들의 위치를 또 옮겨 쓸 수도 있으니까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 혹은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초기화를 시켜주세요. 왼쪽에 도구 이렇게 많이 쭉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패널의 경우 CC 버전은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이 있을 겁니다. 속성창 어차피 위쪽에서 옵션 바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저는 프로퍼티 속성창은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 라고 화살표 눌러서 줄여놨고요. 옛날에 사용했던 도구들 패널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창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네요. 여기에 있는 서브 메뉴들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왼쪽에 있는 메뉴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되는데 문제를 푸는 동안에 살펴봐야 될 몇 가지만 맞춰놓고 가겠습니다. 우선 제너럴이라고 하는 메뉴에서는 여러분이 툴 사용할 때에 그 도구는 이름이 뭡니다 라고 조그맣게 보여주는 아이가 툴팁이에요. 요 정도는 보여도 괜찮은데 쇼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게 켜져 있다면 요거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도구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영상처럼 보여주는 건데 요게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이고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요 눈금자의 단위도 역시 밀리미터 단위예요. 우리도 그렇게 맞춰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글자를 입력하거나 선의 두께 값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럴 때는 포인트 단위를 줍니다. 포인트 단위로 넣겠다라고 스트로크, 선과 타이프, 글꼴에 대한 것도 꼭 단위를 맞춰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거다라고 선을 뽑으실 때에 그 선이 눈에 잘 보이는 색깔이었으면 좋겠네요. 선의 색깔 지정을 하십시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 켜놓고 작업을 하실 텐데요. 개체의 끝자락이 여기입니다. 개체의 중간은 여기에요 라고 위치를 맞춰가면서 이동하거나 선을 새로 긋거나 할 때 도와주는 좋은 기능인데요. 이 중에서는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만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최신 버전이 CC 버전일지라도 2019, 2025라고 뒤에 붙여 있는 숫자 값에 따라서 출시된 연도가 다를 텐데요. 버전에 따라서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거나 혹은 아래쪽에 있는 화면이 지워지는 에러가 있는 버전도 있으니까요. 메저먼트 레이블은 꺼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보시면 컬러 테마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는 밝게 놓고 작업할 거다, 어둡게 놓고 작업할 거다 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꽉 차게 놓고 작업을 할 거니까 이것도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설정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 거니까 왼쪽 상단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소원 번호를 넣어라.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넣어라. 그 뒤에 문제 번호도 같이 붙일 겁니다. 문제 번호 1이라고 같이 붙여서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 꼭 해 주시고요. 단위가 밀리미터라고 했으니까 그 단위도 제대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100에 80이라고 했습니다. 윕스 폭을 100, 하이트 높이를 80으로 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출력 상태에 눈금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꺼내 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눈금자 룰러라고 하는 메뉴 찾으셔서 보여주세요. 쇼 룰러라고 선택하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필요한 색상들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색상들을 따로 모아 놓는 게 좋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 이미 뽑혀져 있는 색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내가 필요한 아이만 따로 그룹으로 모으겠다라고 뉴 그룹 눌러주시면 그룹에 이름을 붙여주세요라고 했는데 굳이 안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단추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그룹이 따로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색상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되겠고요. 색상이 채워져 있는 거든 윤곽선이든 색깔 값이 들어 있어야 색깔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더하기 단추 CMYK C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M30 Y100 탭키 눌러가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OK 엔터 치시면 색상이 이렇게 겨자색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 지시사항 중에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을 보시고요. 색깔이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색깔이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 단추가 활성화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이 뜨면 CMYK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K 값만 보인다라고 하면 오른쪽 꼭대기에 3줄이 햄버거 버튼 누르셔서 색상을 CMYK 형태로 입력할 거다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오른쪽 끝자락에는 색깔도 더블 클릭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색깔 값을 넣어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색상 한 번만 쓸 거니까 여기다 그냥 두고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라디언트 색상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면 역시 견본에다가 끌어다 놓는 게 좋겠죠. 버전에 따라서 내가 만든 그 그룹에 바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라디언트 사이 여기에다가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단색깔 필요하다, 그라디언트 색깔 필요하다라고 클릭하셔서 색깔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뉴 스와치 색상을 마저 다 넣겠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을 다 넣었으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넣을 건지 대충의 위치는 맞춰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20 정도, 한 번 더 클릭 드래그에서 80 정도, 요 안에다가 넣겠다 정도만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배경이 되는 사각형,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 보니까 오각형인 것 같죠? 일단 사각형을 변형해서 쓰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점 하나를 추가해서 아래쪽으로 당기시면 오각형이 되겠죠? 펜 툴 꾹 누르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이쯤에다가 클릭하면 점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점 살짝 내리시면 오각형처럼 만들어졌죠. 최신 버전 CC에서는 이렇게 안쪽에 동글동글하게 코너 위젯이 있습니다. 얘를 쭉 당기시면 알아서 모퉁이가 둥그러질 거고요.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코너 위젯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펙트를 주세요.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에 보시면 라운드 코너라고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 색상, 뽑아 놓은 색상 중에서 맞춰 주셔야 되겠죠. 선은 없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선은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적용을 하시고요. 안쪽으로 축소된 건 스케일 도구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기는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값을 보시면 프리뷰 봤을 때 바깥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안쪽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만큼 모양 만들어 주시고 오케이. 색깔 채워주는 거에 대해 그라디언트 색상 뽑아 놓은 거 적용하시면 되는데 안쪽으로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을 레디얼로 바꿔줄게요. 그 위에다가 행성을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로 주변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일립스 이용해서 행성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살짝 더 퍼져 보이는 것들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때그때 옮겨 주시고 그 위에다가 일립스 추가해서 모양들 하나씩 하나씩 얹어 주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가져다가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필요한 거 셀렉션 툴 이용해서 알트 드래그로 계속 배치하십시오. 별들의 경우에는 사각형을 이펙트 효과 줘서 별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펙트에 가시면 꾸겨주겠다, 디스토트라고 보일 거고요. 오목볼록하게 변경하겠다라고 포커 앤 블롯 있습니다. 프리뷰 켜져 있는 거 보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볼록, 꽃처럼 보이고 왼쪽으로 가면 오목하게 별처럼 보이죠. 적당한 모양 만들어 주시고 오케이. 요 아이는 살짝 돌릴까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얘를 확장시켜 주도록 할게요. 원래 본체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아이를 정말 별로 만든 거야 라고 외형선을 따주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 그럼 이제 사각형의 본체를 잃고 완전히 별이 됐죠. 달의 경우에는 동그랗게 빼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만들어 줄 거고요. 요만큼을 빼겠다라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빼시면 될 거예요. 색깔을 좀 달리 놔볼까요? 자, 이렇게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CC 버전의 경우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쓸 거니까요. 프로퍼티 창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문제지 때문에 좀 좁은 관계로 요거를 접어놓고 있지만 두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하고 있으면 프로퍼티에서 빼주겠다라고 하는 패스파인더가 보이니까 바로 작업하시면 돼요. 프로퍼티 창이 없는 CS 버전의 경우에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패스파인더를 따로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파인더 패널을 꺼내 놨고요. 빼주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그러면 달림이 바로 만들어지죠. 고리의 경우에는 요만큼 끊어줘야 되겠죠? 지우개로 지우시면 됩니다. 패스 지우개로 지우도록 할게요. 선에 대한 두께값 지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것에 대한 건지 파악하시면 될 텐데 CMYK 모두 다 0이면 흰색이겠죠? 두께값이 1이라고 하는 건 요 리본 안에 있는 선 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리에 대한 언급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요거는 내가 두껍게 보여지면 두꺼운 값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스트로크에서 2라고 조금 더 두껍게 표현했고요. 지우개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선을 지우는 거니까 쉐이퍼 툴 꾹 누르면 펜슬 연필이 있고 그 밑에 패스 이레이저 선을 지워주는 아이가 있어요. 요만큼만 지우겠다라고 문지르르 쓱 지우시면 선이 끊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선택을 해주시고 패스 이레이저 만들고 보니 끝자락이 쌍둥하고 잘린 느낌이 별로 예쁘지 않아서 둥글게 마감을 해 주겠습니다.
스트로크에서 라운드 캡을 씌워 주세요. 콕 찍어 주시면 얘가 둥글게 다듬어질 거예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캡 요런 아이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쇼 옵션을 보여주세요라고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개체들의 순서 맨 앞으로 오세요라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하시면 원하는 순서 맞춰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는 배경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이 위에다가 관측소 얹어 주면 될 텐데 주변 정리를 먼저 하고 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주변 정리를 하실 때에는 제일 위에 뚜껑처럼 덮어 주는 개체가 필요해요. 요 선을 따라서 저희는 잘라 버릴 거니까요. 잘라 주는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컨트롤 V 붙여 보시면 하나가 이렇게 추가됐죠. 맨 위에 덮어 주세요. 현재는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척척 달라붙는 느낌이 들 텐데요. 혹시라도 요거 스마트 가이드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 V 체크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 전체에 삐져나간 것들만 안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싹 다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 만들어 주세요.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됐죠? 관측소 얹겠습니다. 선택되는 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걸리적거리지 않게 오브젝트를 잠가 놓겠습니다. 락 셀렉션. 관측소의 지붕 동그라미 만들어 줬고요.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컨트롤 F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 바로 앞면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은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 거 맞습니다. 얘를 크기를 살짝 줄일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줄여주시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줄어드는 게 확인되시죠?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F 하나가 더 만들어졌고요. 크기를 줄일 때에 Alt 누른 상태에서 당기시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운데 지나가는 선 라인 툴 이용해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빈 공간 눌러서 해제시켜 주시고 라인을 새로 얹어 줄게요. 모서리 둥글기 위로 올라가라 밑으로 내려가라 조절하면서 작업해 주세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라운드 코너가 있으니까 요거를 콩 찍어서 당겨 주시면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CC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쪽에다가 사각형을 덧대 주세요. 창의 경우에는 5개가 필요합니다. 알트 드래그에서 맨 끝자락에다가 2개 배치를 하고요. 이 사이는 블렌드 툴 이용해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얘랑 쉬프트, 쟤랑 2개를 같이 선택했고요. 오브젝트에 보시면 블렌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 다오 메이크라고 하면 안을 채워주는 게 자동으로 맞춰지지만 개수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 블렌드 도구를 불러내세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스페이싱, 사이를, 스텝, 단계 3개만 더 끼워줘 라고 프리뷰 보시면서 작업하실 수 있죠. 오케이 단추 눌렀습니다.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색깔을 바꿔줘야 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양쪽 2개뿐이에요. 중간에 있는 건 허상입니다. 얘네들이 진짜 존재하는 걸로 인식시켜 주려면 역시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라고 확장을 시켜 주셔야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외형선을 따줘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거하고 쉬프트 저거하고 색깔 맞춰주면 되겠죠? 아래쪽이 또 퍼져 보여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일일이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 2개의 점만 선택하시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면 크기를 좀 더 키우겠다라고 프리뷰 보시면 퍼지는 거 보이시죠? 퍼센테이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반만 필요할 때는 요 위쪽에 있는 꼭지점 다이렉트 셀렉션 요 점 하나만 선택하시고 지워 버리시면 반만 남죠. 다이렉트 셀렉션 두 개의 점 선택을 하셔서 오브젝트에 가시면 패스를 에버리지 평균 내줄 수 있어요. 오케이 단추 누르면 두 개를 나눠서 하나로 모아주기도 하네요. 개체들의 순서 매번마다 메뉴 왔다 갔다 하기 번잡스러우니까 단축키 이용해서 쓰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요거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굳이 리플렉트 툴까지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변화시켜 줄 겁니다. 리플렉트라고 하면 제자리에서 반사되기도 해요. 오케이. 오브젝트들을 다 그렸으면 리본 만들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지나가는 선 색깔과 두께값 맞춰주세요. 라인 툴 이용해서 쭉 그려줄 겁니다.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를 체크하시면 기본적으로 12라고 좀 선이 많이 길게 점선 잡히죠. 좀 더 촘촘했으면 좋겠습니다. 값을 좀 줄여줄게요. 3 정도로 줄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점을 요쯤에다 추가를 할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살짝 밀어주면 리본 모양 만들어져요. 순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리본의 음영진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작업하겠습니다. 한쪽을 잘 만들었으면 반대쪽은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두 개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로테이트도 꾹 누르면 리플렉트 반사시켜 주겠다라고 도구 선택할 수 있고요. 어딜 기준으로요? 요 리본의 가운데라고 위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잘 안 보이시면 뷰에서 아웃라인만 볼 거예요 라고 아웃라인 선택하면 선대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가 가운데였군요. 알트 클릭. 프리뷰로 봤을 때 반대쪽에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정리할 거고요. 뷰에서 다시 프리뷰 미리 보기 형태로 바꿔줍니다. 순서 맞춰주세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글씨를 입력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와 색상 서로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파악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캐릭터 패널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CC 버전에서는 프로퍼티 속성 창에서 캐릭터 패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 놓은 거니까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게요.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는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파일에 처음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맞고요.
형식도 AI 일러스트 파일 맞습니다. 저장 단추 눌러주면 옵션 창 나왔을 때 그냥 오케이 하고 마무리 지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160에 120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뉴,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줄 거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160에 120. 눈금자 켜놓는 게 좋겠죠. 단축키 쓸까요? 컨트롤 R 눌러주면 바로 눈금자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개체 그려야 될 게 많죠. 모든 색깔들 다 뽑아 놓으면 산만하니까 그때그때 따로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가이드라인 뽑아서 색상 뽑아서 작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죠. 스와치 패널에 그룹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굳이 안 줄 거고요. 안테나에 해당하는 색상들 먼저 뽑을 거예요. 이만큼의 범위에다가 안테나를 제작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기울뚱한 각도로 만들긴 좀 힘들겠죠.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기울여 주겠습니다. 안쪽으로 모아줄 필요가 있는 아이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을 해 주시고요. PC 버전의 경우에는 코너 위젯이 있어요. 클릭해서 요거하고 쉬프트 조거하고 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만 만들고 중간은 그냥 쫙 메꿔 주겠습니다. 요거하고 쉬프트 조거하고 오브젝트에서 블렌드라고 메뉴를 찾으세요. 만들어 줄 테다 메이크라고 하면 꽉 채워 주죠. 블렌드 투 더블 클릭하시면 그 개수를 스텝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프리뷰 보시면서 대충 비슷하게만 맞춰 주시면 돼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써먹으시면 되겠죠. 한쪽을 잘 만들었으면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면 되겠죠. 리플렉트 툴 이용할 거고 중심은 여기라고 알트 클릭.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아래쪽에 있는 요 한 점만 지울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아래쪽에 점 딜리트. 안테나는 작업이 다 된 것 같죠? 한꺼번에 싹 다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주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방향을 돌려줄게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비율 맞춰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 얘를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전체 볼 거고요. 패턴은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네요. 얘입니다라고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패턴을 만들겠다라고 패턴 메이크 보입니다. 클릭을 하시고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 보니까 살짝 어긋나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그 타일 타입을 그리드가 아니라
브릭 바이 로우라고 벽돌처럼 사선으로 배치가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군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야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사이사이에 간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싫을 경우에는 밉스와 하이트 간격 조절도 가능해요. 이름을 줘야 되겠죠? 패턴의 이름, 안테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와 주세요. 스와치 패널에 미리 만들어져 있던 것들 쭉 훑어보시면 패턴을 하나 추가했던 게 요 안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행성도 하나 만들게요. 패키지에다가 계속 모양처럼 넣어줘야 되니까요. 가이드라인 뽑고 색깔 추가하겠습니다. 타원의 삐져나간 부분들은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동글라미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봅니다. 색깔을 완전 다른 걸로 덮어 씌워 줄게요. 요 바깥으로 삐져나간 것들 다 없었으면 좋겠죠. 쉬프트 눌러서 얘랑 얘랑이라고 삐져나간 막대들 선택했어요.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행성의 고리 부분 두 개의 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요 타원을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빼주겠다라고 하면 고리가 만들어졌죠. 요만큼은 지우도록 할게요. 그냥 지우개 이용하겠습니다. 이레이저 툴.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면 크기 보면서 확인할 수 있죠. 행성 고리 선택하시고 지우개로 쓱 지워주겠습니다. 그만큼만 고리가 잘라진 거 확인되시죠? 하나로 묶어 놓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그룹. 음료수 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이라고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물감 단추들 활성화가 되죠. 사이에 촘촘한 아이들은 블렌드 툴 이용해서 메꿔주세요. 두 개의 막대 만들었고 오브젝트에서 블렌드 만들겠다라고 메이크.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해서 단계를 몇 단계로 표현할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개수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뚜껑의 경우에는 반투명하다라고 오퍼시티 값 지정이 되어 있어요. 트랜스퍼런시라고 불투명도 값을 50이라고 맞춰주도록 할게요. 사선의 경우에는 색깔 나눠줄 수 있는 사선 만들어서
반복하면 되겠죠. 컨트롤 DDDDD라고 요렇게 반복해서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면 조각조각 분리가 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따로 선택하셔서 색깔을 바꿔주세요. 순서를 맨 뒤로 빼셔야 컵의 뒤에 비쳐 보이겠죠? 패턴으로 덮어줄 거 하나를 더 복사할까요? 요거는 이라고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룹을 일단 풀게요. 언그룹 이 아래쪽에 있는 컷만 컨트롤 C 복사 같은 위치에다가 한 겹만 더 위에 만들 때는 컨트롤 F죠.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요거에다가 패턴으로 세우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패턴 적용하면 들어갈 텐데 너무 크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얼마만큼 줄이겠다라고 프리뷰 보시면서 작업하시고요. 컵까지 줄어들면 안 되니까 옵션에서 패턴만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V 체크 정확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만들어 놓은 아이 그 위에다가 글씨를 얹겠습니다. 색깔들을 다 뽑았고요. 상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할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일부분만 요만큼이라고 따로 조절하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일부분만 당겨 주세요. 잘라줄 기준이 되는 선들 복사해서 배치했고 패스파인더로 다 나눠 주겠습니다. 조각조각 분리해서 색깔 지정해 주세요. 그라디언트의 선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직접 드래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 선택하시고 방향을 쭉 그려주세요.
살짝 비틀어져 있는 건 스케일 툴 꾹 누르시면 쉬어라고 해서 요것도 각도 기울여 주는 기능이 있어요. 쉬어 툴을 선택하시고 각도를 조절해 보시면 방향이 이렇게 가로로 뒤틀어지는 것과 버티클 세로로 뒤틀어지는 게 있습니다. 잘라줄 선들 같이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 줍니다. 불필요하게 지워 줘야 될 것들은 치우세요. 다 조각조각 나눠 주셨으면 일부분을 선택하시고 색깔 맞춰 주시면 되겠죠. 스포이드 툴 이용하시면 "요 색깔이랑 똑같게 해 주세요."라고 개체를 선택하시고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요 색깔로 맞춰 주세요."라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로 나눌 것들 디바이드로 나눠 주시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건 색상 바꿔 주세요. 행성 모양 그룹으로 묶여져 있을까요? 이 친구는 알트 드래그해서 가져다 붙일 거예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그룹을 좀 풀어 줄게요. 언그룹 요만큼 삐져나간 부분 잘라내셔야 되겠죠? 덮어 씌워 주는 거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할 겁니다. 요거랑 저거랑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면 하나 더 생성됐죠? 클리핑 마스크 할 때는 요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서 패스파인더로 합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라고 색깔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자, 요 친구로 덮어져 있으니까 이만큼 삐져나간 거라고 요거하고 쉬프트 삐져나간 행성들 같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라고 만들어 주시면 정리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별을 만드실 때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들이 있어서 조절하기가 좀 편해졌어요. 옛날 버전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만드실 때에 스타툴 선택하시고 바닥을 콩 찍으시면 대화창이 뜹니다. 안쪽에 레디어스와 바깥쪽에 레디어스 값을 조절하셔서 별의 안쪽 반지름, 바깥쪽 반지름 값을 적당히 주셔서 조절해 주세요. 글씨 입력하실 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 잘 구분해서 적용을 하시고요. 전체에 대해서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라고 했죠. 몽땅 다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자, 같이 그룹으로 묶인 거 확인하시고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줄게요.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졌는지 거리값이나 흐림의 정도 조절하시고 오케이. 브러쉬 작업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선택을 하시고 모양을 대강 만들어 줘요.
브러쉬의 종류도 지시가 되어 있죠. 차콜 패더. 개체살 선택하시고 브러쉬 패널 가주세요. 여기에서 차콜 패더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작업이 다 끝났으니 파일을 저장할게요.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제대로 주고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확장명은 AI 맞아요.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210에 297이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New, 파일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넣었습니다. 본인의 이름 넣었고요. 세 번째 문제니까 3.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해 주세요. 210에 297입니다.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띄울 거고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와요. 심볼부터 제작을 할 건데요. 심볼을 뿌려줄 때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작업이 더 추가되니까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대략 요 정도 크기로 만들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요 안에다가 제작을 하시면 크기가 많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스와치에서 그룹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요 안에다가 모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뒤쪽에 회색이 있는 건 요 흰색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전 창밖에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뾰족하게 만들어 줄 때는 펜 툴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 보이시죠? 끝자락을 콕 찍어서 뾰족하게 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불꽃의 경우에는 도형으로 해결이 안 되죠. 펜 도구 이용해서 그려 주겠습니다. 핸들의 방향이 혹시 그리는 궤적을 방해하면 그냥 잘라 버리세요. 중심점을 클릭하면 핸들이 꺾입니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심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심볼 패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끝자락에다가 내가 만든 아이도 자리를 차지하면 되겠죠. 얘네들은 우주선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만큼은 흐트러지지 않게 그룹으로 묶어 줄게요. 이만큼 오른쪽 버튼 그룹 선택하기가 편해지죠. 심볼에다 등록하겠습니다. 심볼 패널 가시면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몇 개 보일 텐데 질질질 끌고 가져다 놓으세요. 심볼의 이름 스페이스쉽 추가된 거 확인했으니까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지울게요. 가장 뒤에 배경이 되는 친구는 메쉬 도구 이용해서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이즈도 210에 297이라고 우리 용지 사이즈하고 같네요. 사각형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클릭.
210에 297이라고 하면 용지 사이즈에 딱 맞는 사각형 만들어질 거고요. 거기서 원하는 색상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 주도록 하죠.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서 색상 미리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은 어둡고요. 드문드문 밝은 부분이 보이시죠? 메쉬 도구 이용하셔서 그 지역은 밝아요 라고 콕 찍어 줄게요. 색깔 밝은 걸로 표현. 다시 반대쪽도 콕 찍어서 색깔 밝은 거 표현. 이 부분은 밝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어두운 색깔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 잠가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배경이 되는 아이들 먼저 제작을 하도록 할까요? 그라디언트의 방향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라디언트 도구 들으시고요. 짙은 거, 밝은 거 방향성 맞춰 줄게요. 행성에 음영이 져 있는 부분들은 펜툴보다는 연필로 빠르게 그리는 게 좋겠죠? 펜슬 툴 이용을 할 거고요. 선을 그려서 나눠 주겠습니다. 배경들이 얼추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날아다니는 우주선의 경우에는 심볼로 뿌려준 거 작업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심볼 선택하시고요. 심볼 스프레이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저쪽에다가 한 번씩 콕콕 찍어서 뿌려주세요. 혹시라도 개수가 더 많아지면 Alt 누른 상태에서 콕콕 찍어주면 개수가 적어집니다. 심볼 스프레이 꾹 누르고 계시면 여러 가지 형제지간 보이시죠? 나와 있어 라고 좀 꺼내 놓고 작업을 할까요? 쉬프터 이용하시면 원하는 위치 수정 가능해요. 스피너 방향을 이용하시면 클릭 드래그 했을 때 화살표가 나타나면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짝 기울어집니다. 사이저 이용하시면 크기 콕콕 찍었을 때마다 커지고요. Alt 누를 때마다 작아지죠. 색상이 좀 달라 보이는 건 스테이너 이용한 거예요.
물감의 색깔, 콩 찍으셔서 스와치에서 "난 녹색 계열을 원해." 라고 선택합니다. 그러면 색상이 일단 지정이 되죠. 그중에서 스테이너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셔서 물감을 콕콕 찍어 주시면 색깔이 묻어나죠. 살짝 반투명하게 뒤쪽이 비쳐 보이는 친구들도 있네요. 스크리너 이용을 하시면 콕콕 찍을 때마다 투명해집니다. 너무 심하다 싶으면 역시 Alt 눌러서 살짝 살려주세요. 꾸불렁거리는 블렌드 선을 2개 만들어서 단계 15단계로 맞추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제작하시는 게 제일 정교하지만 펜도구 작업하는 게 쉽지 않다면 커버처 툴 이용하셔도 돼요. 커버처 툴은 클릭할 때마다 무조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커버처 툴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펜툴 이용하셔야 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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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점의 위치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블렌드 툴에 대해서 지시사항 맞춰 주셔야 해요. 선의 색깔, 두께값, 그리고 단계까지 하나하나 다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곡선 제작하셨으면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블렌드 섞어주겠다라고 메이크 그러면 색깔로 가득 채워주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얘를 스텝 단계로 바꿀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15단계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개체들의 순서 좀 맞춰 주십시오. 위쪽에 도트링 뿌려져 있는 것도 브러쉬 이용하는 거네요. 브러쉬 툴 이용해서 곡선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나가는 거 윤곽은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되겠죠. 곡선을 선택하시고 브러쉬 패널에 가주세요. 브러쉬에서 미리 만들어진 것들 도트링이 바로 안 보이네요. 왼쪽 하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이용을 해서 찾으세요. 왼쪽으로 가라와 살표, 오른쪽으로 가라와 살표 눌러가면서 찾겠습니다. 글씨들도 얹어 줄게요. 글자에 대해서 크기나 색깔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 주시고요. 출력 형태 참고해서 해당하는 문자들은 엔빌롭 디스토트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이 볼록한 느낌이 드는 이 친구 글자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서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엔빌롭 보일 겁니다. 클릭을 하시고 스타일을 찾아주세요. 메인 캐릭터인 우주인만 남았죠. 나머지들은 선택되지 않도록 모두 다 잠가 놓도록 할게요. 몽땅 다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락을 걸겠습니다.
우주인 만들 거 가이드라인은 대충 잡아주는 게 좋죠. 캐릭터를 다 제작을 했으면 요거 전체적으로 그룹으로 묶어서 이펙트 주겠습니다. 아우터 글로우라고 하는 기능 이용하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애들이 쫙 퍼져 있으니까 그룹을 안 묶어 주시면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빛이 나게 돼요. 너네들이라고 몽땅 다 선택을 할 거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죠.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에서 아우터 글로우 바깥으로 빛이 뿜어져 나오는 효과를 적절하게 주시고요. 오케이 단추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체들 잠겨져 있는 건 다 풀어주시고요. 가이드라인도 지우겠습니다. 순서들 쭉 한번 맞춰주세요.
글자를 하나 빠뜨렸군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하세요라고 했네요. 전체를 덮어줄 사각형 하나 만들어 줍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시고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뜨죠? 210에 297이라고 전체 사이즈에 맞춰서 사각형 하나 만들어 줬고요. 맨 위쪽에다가 덮어줄 거예요. 모든 아이들을 다 주변 정리할 거니까 싹 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 AI라고 되어 있는 거 봐주세요. 저장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2025년 9월달 비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펜도구, 연필, 브러쉬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빠르게 완성하는 연습 충분히 해주세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